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2장 패자 재환공 9 투고 고도 중 초성황과 투자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패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마천의 사기, 좌구명의 춘추좌전, 유향의 30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9회차에서 식규가 초나라에서 초문왕의 총애를 받으며 웅간과 웅운 형제를 낳은 것과 초문왕이 초나라의 위세는 떨쳤으나 파나라 등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기원전 675년에 죽고 웅간이 초나라의 새로운 왕이 된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웅간은 왕이 되었지만 웅운에 대하여 심한 열등감과 더불어 그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웅운이 자신보다 재주나 지혜가 월등하다고 느꼈고 또 실제로도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웅운을 더 신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웅간은 기회만 되면 웅운을 죽이려고 했으나 선뜻 결정짓지 못하였습니다. 웅운도 웅간이 자신을 견제하고 경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웅간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어렴풋이 눈치채고는 자객들을 양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규는 초문왕이 죽은 후에는 초문왕이라는 시호에 따라 문부인으로 불렸는데요. 그녀는 웅간 형제가 서로 앙숙임을 잘 알았습니다. 웅간이 유능하고 덕이 있었다면 두말 없이 웅운을 야단치며 형제의 다툼에 나섰을 것이지만 자기가 보기에도 웅간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문부인은 둘의 다툼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웅운이 유능하고 신하들이나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다고 해도 차마 형을 제치고 동생 편을 들 수는 없어서 둘의 다툼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문부인의 이 같은 관망하는 행동은 웅간에게는 마지막 지지선이었고 웅운에게는 그래도 자제하고 삼가라는 어머니의 묵시적인 명령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웅간은 제23년 즉 기원전 672년에 사냥하러 가다가 웅운이 매복한 무사들에게 피살되었습니다. 이어 웅운이 군의를 이으니 이가 초성왕입니다. 초성왕은 웅간이 왕으로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 판단하고 시호를 내리지도 않고 도라고 부르며 장사도 국장으로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오란 용어는 초무왕 이래 초나라에서 요절하거나 비명행사한 군주에게 붙이는 일종의 시호입니다. 웅간이 죽은 경위와 관련하여 동주일국지 제20회에서는 웅간은 사냥가다가 웅운이 매복한 무사들에게 피살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으나 초세가에서는 웅간이 웅운을 치려고 하자 웅운은 수나라로 달아났다가 수나라 군사와 함께 웅간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성왕은 숙부 자원을 영윤으로 삼았습니다. 자원은 형인 초문왕이 살아있을 때부터 형수인 문부인을 짝사랑하다가 형이 죽은 후 문부인을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투백비를 의식하여 야욕을 감추고 지냈습니다. 투백비는 왕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매사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무해와 지혜를 겸비한 투시 가문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기원전 666년 투백비가 병들어 죽자 자원은 때를 만난 듯 문부인을 유혹하고자 왕궁 곁에다 큰 관사를 짓고 날마다 연회를 열어 문부인을 유혹하였습니다. 이에 문부인은 초나라의 전통을 이어 중원을 도모해야 할 영륜이 창칼 대신 주인이나 일삼으니 참으로 한심하다라며 탄식하였습니다. 자원은 문부인이 자기를 질타한 것을 전해듣고 크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투관과 투호를 전대로 삼고 왕손유와 왕손가를 후대로 삼고는 스스로 중군이 되어 가을에 병거 600성을 이끌고 정나라로 쳐들어갔습니다. 정문공이 기원전 669년에 초나라를 섬기겠다고 약속하고서 제나라의 압력을 받고 기원전 667년 6월에 송나라 유땅에서 제나라 등과 동맹을 맺은 것을 질타하기 위한 출병이었습니다.
정문공은 초군의 침공에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도숙은 아예 성산이 없으니 초군에 강화를 청해야 한다고 했고, 사숙은 제나라에 청병하며 수성에 전념하자고 하였습니다. 사숙은 기원전 667년 6월에 송나라 유해맹을 믿고 제나라에 청병하자고 한 것입니다. 이때 숙첨이 나서서 이번에 초군이 정나라를 치는 것은 자원이 문부인에게 잘 보이려고 출배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자원은 승리를 바라겠지만 패배에 대한 두려움 또한 크다. 승리하려고 자기 목숨을 걸지는 않을 것이다 라며 자원이 싸움에 임하는 태도를 설명한 후 자원의 두려움을 이용한 계책을 설명하고 두려움에 쌓인 조정 분위기를 일신하였습니다. 숙첨은 성 내에 무장병들을 매복시킨 후 대담하게 내성의 현문인 간문도 내리지 않고 백성들에게 평소같이 태연히 행동하라고 지시, 신정은 평소와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초군 전대를 이끄는 투호강은 정나라 국경을 돌파하고 길지관을 지나 신정 외성의 순문에 들어와 도로가의 큰 시장인 규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정군이 보이지도 않고 성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정군이 초군을 성내로 유인, 일시에 섬멸하려는 작전을 구사한다고 판단, 더는 진격하지 못하고 성밖에 주둔하며 중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어 자원도 대군을 이끌고 신정에 당도하였습니다. 자원은 투호강의 보고를 받고 또 자기가 보기에도 성 위에 정나라기들이 휘날리고 무장한 군사들이 늘어선 것을 보고는 정나라가 유인책을 쓴다고 판단, 초군의 진군을 중지시키고 정군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정탐꾼을 풀었습니다. 그때 후대 쪽에서 제송노 연합군이 정나라를 구원하러 온다고 보고하자 자원은 자칫하면 포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정나라 신정까지 쳐들어왔는데도 정군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정군의 항복을 받은 것과도 같다라고 자유하고 밤새 철군하였습니다. 자원은 철군할 땐 군막이나 기들은 그대로 두고 정군의 추격을 받을까봐 군사들에게 말도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게 하고 말방울까지 떼고서 달아나듯 소리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초나라 경계에 접어들어서는 마치 개성군인 것처럼 요란하게 철군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성왕은 자원이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회군한 것을 알고는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기원전 664년 여름 자원은 자신이 초성왕의 신뢰를 잃어 위기임을 직감 문부인부터 정복한 후에 군의를 빼앗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자원은 와병 중인 문부인을 문병한다고 핑계대고 침구까지 싸들고 문부인이 거처하는 내궁에 쳐들어가듯 입궁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내궁을 점거하고 부하들로 하여금 내궁을 경비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투백비의 동생인 대부 투렴은 자원의 회개망측한 행동을 전해 듣고는 대로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내궁으로 들어가 자원에게 이곳이 신하된 자가 몸치장하는 곳이냐, 영유는 속히 나가라 라며 질타하였습니다. 투렴이 자원을 보러 갔을 때 자원은 몸치장하고 있었는데 자원은 투렴의 질타에 부끄럽기도 했지만 격분하여 투렴을 궁중행랑에다 감금하였습니다. 문부인은 자원의 행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투백배의 아들 투고고도에게 내궁 사태를 수습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투고고도는 초성화에게 보고하고 자기 아들 투반 및 투호와 투호관과 상의하여 가을에 자원을 쳤습니다. 투고고도 등은 왕공박 자원의 부하들을 무장해제시킨 후 달아나려던 자원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자원 일가는 도륙되었습니다. 투고고도의 조부 투야고는 운나라 여인을 아내로 맞아 투백비를 낳았습니다. 투야고가 세상을 떠나자 백비의 어머니는 어린 백비를 데리고 운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백비는 그곳 운나라 제후의 부인 즉 운부인의 사랑을 받아 공중을 출입하다가 운부인의 딸 운여와 사랑에 빠졌는데 운여는 백비의 아기를 임신하였습니다. 운부인은 딸이 임신한 것을 알고는 남편인 운나라 제후인 운후 모르게 딸이 병들었다고 소문내고는 궁실 깊숙한 곳에 감금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아들을 낳자 갓난 아기를 의복에 싸서 몽택에 내다버렸습니다.
백비는 심한 죄책감에 괴로워하다가 어떻게도 할 방도가 없자 어머니와 함께 초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운우는 몽택에 사냥을 갔다가 맹호가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괴이한 장면을 목격하고는 돌아와서 운부인에게 자기가 본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운부인은 그 아기를 자기가 버렸다며 백비와 운녀 사이의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아기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며 데려와 기르자고 제안, 운후도 동의하여 마침내 운녀는 자기 아들을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운녀는 초나라에 가서 백비와 결혼하였습니다. 초나라 사람들은 젖을 고기라 하고 범을 오도라고 하는데 이에 백비는 아들을 투고고도라고 장명하였습니다. 초승왕은 자원이 죽자 후임 영륜으로 투렴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투렴은 제 나라에는 관중과 영측을 등용하여 부국강병을 이루었는데 초나라도 중원을 노리려면 반드시 투고고도를 영륜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사양하였습니다. 또 신하들도 투고고도를 영륜으로 제청하자 초승왕은 투고고도를 영륜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라에선 관중을 중부라고 부르듯이 투고고도는 초나라의 주석지신인즉 앞으로 그를 자문으로 불러라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투자문은 일찍이 국가의 재앙은 신하가 제후보다 강한 데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던 터여서 문무백관에게 노고로 받은 토지의 반을 내놓도록 지시하고 스스로 실천하여 국가기강을 일신하였습니다. 또 도읍을 단양에서 영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굴환을 대부로 삼고 그와 동족인 투장에게 군사를 맡겼으며 투반을 신공으로 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초나라는 급성장하였습니다. 초나라는 칭왕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킨 후 그 멸망시킨 나라의 크기에 따라 그곳을 다스릴 사람을 다른 중원나라의 제후들처럼 공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신공은 그 예의 하나입니다. 초왕은 자신을 주나라의 왕과 같은 지위라고 여기기 때문에 주나라 왕이 공이라고 부르며 제후들을 봉하듯이 자기 신하를 공이라고 부르는 거였죠. 영땅 천도 시기와 관련하여 동질국지 제20회에서는 초성왕 때 단양에서 영땅으로 천도했다고 묘사하고 있으나 초세가에서는 초문왕 원년 즉 기원전 689년경에 영땅으로 천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 팩트체크에서는 운간과 웅운 형제가 식규의 소생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의혹, 운간이 죽은 경위에 대한 상이한 묘사, 영땅으로 천도한 시기에 대한 상이한 묘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비교적 화목했지만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자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 부부는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는 둘의 이혼에 반대하며 둘이 다시 결합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으나 남편이 확고하게 이혼하려고 하자 랍비는 꼭 이혼하려 한다면 둘이 헤어지더라도 서로에게 섭섭하지 않게 둘이 이혼 파티를 여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며 제안, 부부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파티날 저녁 남편은 비록 이혼하기를 원했지만 이제 다시는 서로가 만나지 못한다는 아쉬움과 그간의 애정 등 착잡한 심정으로 술을 마셔 대취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아내에게 헤어지는 아쉬움을 표하는 뜻에서 그대가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주겠다 라고 말하고는 그만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아내는 곧장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갈 때 하인에게 되취한 남편을 업게 하여 함께 친정에 가서는 남편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잠시 후 술에서 깬 남편은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자기 집이 아님을 느끼고 아내에게 묻자 아내는 여기는 나의 친정이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가져가라고 그대가 말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는 가장 원하는 것을 나의 집에 가져온 것이다. 나는 그대를 가장 원한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행동에 크게 감동하고 이혼하지 않기로 결심, 부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